안녕하세요. 연세S1 피부과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번 주는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등 그러니까 레이저는 아니고 그 초음파죠. 하이프 리프팅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필러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유튜브를 촬영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필러가 무엇인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필러는 뭐 너무 대중화되어 있어 갖고 다들 아시죠. 근데 필러가 뭔지 보톡스가 뭔지 약간 혼동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마나 미간, 눈가 같은 곳들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을 우리가 이렇게 꾸깃꾸깃한 그 바지들이 있죠. 그 다리미로 쫙 펴지듯이 그 주름을 펴는 게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또 이 사각턱이나 종아리 뭐 이런 승모근 같은데 근육이 비대해져 가지고 보기 안 좋은 곳들을 퇴축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목선을 좀 갸름하게 할 수도 있고 종아리를 좀 슬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톡스는 보통 주름을 펴거나 그 윤곽을 갸름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요. 필러라는 건 뭐냐면 필이라는 게 우리 FILL이죠. 철자로 필이라는 게 뭔가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볼륨이 꺼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볼륨이 좀 꺼졌거나 관자가 좀 꺼졌거나 눈물도랑이 좀 꺼졌거나 앞광대가 꺼졌거나 팔자가 꺼졌거나 이런 부위를 필 채우는 이알이 붙이는 뭐뭐라는 물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채우는 물질이 필러가 되겠습니다. 필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필러 제품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필러라는 게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회사마다 만드는 제품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필러 맞고 싶은 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맞아야 되는지 많이 혼동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테오시알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저는 주로 눈물도랑 했어요. 그러니까 필러라는 제품이 회사도 다양하지만 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도 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오시알이라는 하나의 제품도 눈물도랑에 넣는 것도 있고 이마에 넣는 것도 있고 입술에 넣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러를 선택할 때 환자분의 피부 두께나 어느 부위에 넣을 건지 이런 걸 보고 의사들이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뉴비아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건 이탈리아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러를 보면 필러를 만들 때 필러에다가 BDDE라는 가교제를 넣거든요. 이 가교제를 넣어서 이제 필러를 끈끈하게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BDDE라는 가교제 때문에 가끔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 BDDE라는 가교제가 적고 다른 가교제를 사용해 가지고 좀 알러지 반응이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뉴비아라는 제품도 좀 굵은 부위, 그러니까 이마나 뭐 턱 같은 데는 LV라는 제품을 넣고 LP라는 제품은 얇은 실선에 많이 넣어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제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레스틸렌 제품은 이건 스웨덴에서 나온 건데 워낙 유명하죠. 이 제품 아마 레스틸렌은 필러 좀 맞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래 가지고 저도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좀 고가 필러라 그런지 부작용은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지연성 과민 반응이나 이런 알러지 반응이 되게 드문 것 같습니다. 필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레스틸렌 제품인데 이 안에 필러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러 주입할 때 그 의사들이 이제 요 앞에다가 이런 니들을 껴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죠. 입자가 좀 굵은 필러 같은 경우는 좀 굵은 바늘의 니들을 사용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눈물도랑이나 요런데 얇은 성상의 필러를 넣을 때는 요런 좀 입자가 굵기가 적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죠. 필러가 무서운 게 잘못하면은 이 필러라는 입자가 혈관 안에 잘못 들어가면 괴사나 실명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니들보다는 캐뉼라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 캐뉼라는 바늘처럼 끝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끝이 되게 뭉뚱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제 손을 찔러 볼게요. 이렇게 찔러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피도 안 나죠. 이걸 만약에 바늘로 찔렀다면 여기서 지금 피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혹시 몸 안에서 만나더라도 혈관을 찌르지 않고 혈관을 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캐뉼라로 쓰면 안전합니다. 이마같이 눈에 가까이 있고 혈관 분포도 많다. 그런 부위는 당연히 캐뉼라를 쓰면 좋고요. 또 어떤 부위는 또 니들을 사용하는 게 니들을 사용하는 게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니들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의 혈관 분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얼굴에 주행하는 혈관 분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피부라는 건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골망층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혈관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주행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혈관이 어느 층에 주행하고 있는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관이 없는 층으로 필러를 주입하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필러를 시술할 때 리거지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당겨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혈관을 찔렀다 하면 여기 피가 맺히죠. 그러면 그런 부위는 시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캐뉼라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게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니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리거지먼트를 통해서 혈관을 피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분포나 주행 경로를 잘 알아가지고 잘 피하고 시술하시면 좋고요. 젊은 아가씨들은 이제 이마도 많이 하는데 코를 좀 높이거나 그다음에 턱살을 좀 갸름하기 위해서 턱에 넣거나 이렇게 많이 시술하게 됩니다. 반면에 30, 40대 중년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마 정수리부터 다 흘러내리는데 그러다 보면 눈밑이 퀭하게 패이게 되고, 특히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는데 앞광도가 패여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결국은 팔자도 패이죠. 그래서 눈물도랑 앞광대, 팔자 이런 중안면을 많이 보강들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마도 해야 되거나 하면은 요즘 이제 풀페이스 필러라고 해가지고 이마부터 중안면, 턱, 코까지 전체적으로 다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풀페이스 필러 같은 경우는 좀 의사의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팔자 한 곳만 넣거나 이런 거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마취도 좀 잘해야 되고 시술의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러 시술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는 이제 필러 시술하기 전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뭐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은 사실 부작용이라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멍이 든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혹시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해서 잘 지내시다가 내가 요즘에 좀 과로 좀 하고 스트레스 받았더니 그 필러를 넣은 부위가 빨개지고 붓고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빨리 오시면 약을 복용하면 되게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도저히 하기 힘들다 그러면 히알라제라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를 넣으면은 바로 필러가 녹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무서운 건 괴사나 실명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의사의 숙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이런 걸 잘 피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주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병원 보톡스 필러를 하는 공간인데요. 그 자리를 옮겨가지고 시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원 이래로 보톡스나 필러를 했던 것들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뭐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비는 베인라이트라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필러를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 손에 있는 혈관들이 보여요. 아마 그 동영상에서는 자세히 보긴 힘들 건데 우리가 그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혈관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것도 혈관 주행 공포를 아주 정밀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거지먼트를 해주고 캐뉼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혈관 주행 공포를 미리 시행하는 의사가 잘 숙지하고 하면은 필러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코필러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는 뭐 캐뉼라로 할 수도 있고 니들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캐뉼라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술 아까 전에 이미 연고 마취는 다 해놨고요. 소독은 이미 진행해 놨습니다. 방금 코의 높일 부위를 제가 그 펜을 이용해서 마킹을 해놨고요. 한번 마취제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은 아까 한 번 했지만 시술 전에 한 번 더 하고요. 그 모든 부위에 마취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캐뉼라가 들어갈 부위 딱 그 부위만 마취를 살짝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이 코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캐뉼라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부위는 니들, 베벨만 살짝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입부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엘라비아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초기 필러는 좀 짜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멍을 뚫어놓은 그 부위를 통해서 긴 관을 집어넣는 거죠. 필러를 소량씩 아주 양적으로 해서 소량씩 집어넣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코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 캐뉼라는 거의 혈관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을 마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됐고, 그리고 이 상태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꺼즈를 이용해서 몰딩이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시술 직후에는 코가 오똑하게 올라와 있어서 마치 뭐가 한 듯한 티가 나지만 한 2, 3일 지나면 필러가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져요. 그래서 아주 뭘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술 끝나고 나서 약을 한 봉 정도 드리는데, 이건 이제 혹시 모를 염증에 대비해서 약을 드리는 거고, 1주나 2주 상간으로 해서 환자분을 병원 한 번 더 오시게 해서 부족한 부위를 더 채우거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 시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울세라나 더블로 슈링크와 같은 하이프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그 윤곽 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